중국어 동요, 再会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이 시간 再会歌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再会, 우리 한자음으로 읽으면은 재회입니다. 재회라고 하면은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건데요. 그냥 한국어로 들으면 약간 좀 거창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누가 어디서 다시 만나는 건지 같이 천천히 한 줄 한 줄 한자부터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이에요. 功课完毕要回家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大家明天早早来 네, 오늘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다 쉽습니다. 그리고 老师朋友再会吧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누가 어디서 헤어지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 일단 한어 배움 보면서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 아무것도 없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발음부터 흉내를 내보고요. 하나하나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功课完毕要回家功课完毕要回家 중국어 발음은요. 성조 그대로만 읽으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외국어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성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성조 때문에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요. 功课完毕要回家功课完毕要回家 두 번째 줄로 갈게요. 老师朋友再会吧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大家明天早早来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 요 내용입니다. 자, 빠르게 한 번 더요.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 꾸준히 반복해서 듣고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 한 줄씩 살펴볼게요. 功课完毕要回家功课完毕要回家功课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功课 얘는 수업이라는 뜻도 있고요. 공부라는 뜻도 있어요. 功课라고 발음합니다. 공 하는 발음이고요. 커 할 때는 한국어의 커가 아니고요. 커 하는 식으로 목구멍 안쪽에서 소리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功课 그 다음에요. 完毕 완비 하면은 다 끝마치다 완료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발표회를 할 때 발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报告完毕 제가 할 보고 리포트 다 끝났습니다 라는 식으로 报告完毕 이런 얘기 쓰기도 합니다. 功课完毕 하면은 수업이 다 끝났어요. 오늘 공부 다 끝났어요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功课完毕 오늘 할 공부 다 끝나고요. 수업이 끝나고요. 要回家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집에 갈 거예요 라는 얘기죠. 수업 다 마치고 집에 갑니다. 功课完毕要回家回家 하면 집에 돌아가다 또는 집에 돌아오다도 괜찮아요. 집에 돌아가다 라고 한다면은 回家去 집에 돌아오다 한다면은 回家来 하는 식으로 라이와 취를 붙여서 방향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그냥 回家 하면서 집에 돌아가다 집에 돌아오다 둘 다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을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功课完毕要回家 자, 功课가 무슨 뜻이었죠? 네,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수업을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요 낱말 말고 上课라는 말도 사용하죠. 上课 수업하다, 수업을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말로 수업이 끝나다 라고 한다면은
下课 아래 하자를 써서 下课라는 말 사용합니다. 上课, 下课 하는 식으로 上, 下가 짝을 이뤄서 수업을 시작하다, 수업을 끝나다 라는 뜻이 돼요. 출근하다 라고 할 때는 上班, 퇴근하다는 下班 하는 식으로 上下 두 개 짝을 지어서 단어 여러 가지 외워둘 수 있어요. 차에 올라타다, 차를 타다 라고 할 때는 上车, 차에서 내리다, 하차하다는 下车 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수업을 시작하다 라는 말을 上课, 수업을 끝마치다 下课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 功课라는 말 배웠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외워둡시다. 수업하다 라는 뜻의 수업, 공부라는 뜻의 功课라는 말이 있고요. 수업을 땡땡이 치는 거 있죠. 예, 수업을 무단으로 결석하다, 수업을 빠지다 라는 말, 이런 말 사용합니다. 旷课, 旷课. 근데요, 타이완에 가면은, 대만에 가면은 旷课라는 말보다 요 낱말 더 많이 씁니다. 翘课, 翘课, 땡땡이 치다 라는 뜻이에요. 수업을 빼먹다, 수업을 빠지다 라고 할 때 翘课라고 해요. 회사 안 가고 회사도 땡땡이 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翘班, 上班할 때班자를 써서 翘班이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자, 수업을 안 나가고 땡땡이 치는 거, 수업을 빠지는 거, 무단 결석하는 거를 旷课 또는 翘课라고 하고요. 다른 낱말도 하나 있어요. 이런 낱말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도망하다 라고 할 때 도자예요. 그래서요, 逃课, 逃课라고도 합니다. 功课, 上课, 下课, 旷课, 翘课, 逃课,课자 들어가는 낱말들 이렇게 몇 가지 같이 알아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뭐였었죠? 수업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功课完毕要回家. 자, 두 번째 줄로 갑니다. 老师朋友再会吧. 老师朋友再会吧. 老师 하면 뭐예요? 老师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을 老师라고 하죠. 朋友는 뭐예요? 朋友는 친구예요. 붕우유신이란 말 있죠? 우리나라에도 붕우유신에서 친구끼리는 신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붕우 할 때 그 두 글자가 바로 朋友입니다. 朋友할 때 요자는 조금 약하게 경성어로 발음합니다. 老师朋友 선생님 친구들 再会吧. 또 만납시다. 또 만나요. 再会 또 만나다, 다시 만나다, 재회하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친구들 우리 재회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우린 또 만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에서 다시 만나다, 또 만나다 라고 할 때 再会 라는 말 사용합니다. 老师朋友再会吧. 외웁시다. 이 자리에서요. 老师朋友再会吧. 선생님 친구들 또 만나요 하는 얘기예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자, 선생님을 뭐라고 해요? 老师라고 해요. 老는 늙을 노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뭐 늙은 선생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老师의 老자는요 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접두사로 단어를 만들 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용법입니다. 사장님, 가게 주인이라고 할 때도 老자가 들어갑니다. 老板, 老板하면은 주인, 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에서 주로 쓰던 표현이었어요. 북쪽에서는 掌柜的, 掌柜라는 말을 많이 썼고 남쪽에서 老板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老板이라는 말 어디든지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장님, 사장,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쥐를 뭐라고 했었죠? 쥐? 老鼠, 老鼠라고 했었죠. 쥐 할 때 老자도 역시 늙다라는 뜻 아니고요.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호랑이 老虎, 老虎라고 합니다. 老板, 老师, 老鼠, 老虎할 때 老자는요. 늙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학교 선생님을 부를 때 老师라고 해요. 대학교에서 교수님은 뭐라고 해요? 教授라고 합니다. 물론 대학에서도요. 교수님을 부를 때 教授라고 하지 않고 그냥 老师라고 불러도 됩니다. 老师, 宋老师, 金老师하는 식으로 성씨를 붙여서 老师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고난말은요. 중국에서는요. 先生, 先生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보통 미스터 킴, 미스터 리 하는 식으로 남자에 대한 호칭으로 리先生, 진先生라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先生은 일반 남성들에 대한 어떤 호칭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은 老师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医生이라고 하죠. 자, 老자 늙다란 뜻 아니에요? 老虎, 老鼠하는 낱말에서처럼 큰 의미 없이 앞에 붙이는 접두어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쥐랑
호랑이 나오는 동요 기억나세요? 山上一只虎，林中一只鹿，路边一只猪，草里一只兔，洞里一只鼠， 1, 2, 3, 4, 5,虎, 루,猪,兔, 鼠. 앞서서 연습했던 동요 있죠? 자, 앞서 배운 것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100곡을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다시 해보겠습니다.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 자, 세 번째 줄로 갑니다. 明天再会明天会明天再会明天会 明天이라고 하면은 내일이란 뜻이에요. 네, 明天 내일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tian자가 제1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전 여기서 지금 일성, 제1성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明天 하고 tian을 길게 뽑지 마시고요. 明天 tian을 약하게 읽어주세요. 明天再会再会또 만나요 라는 뜻입니다. 再会 또 만납시다. 이때 회가 무슨 뜻이에요? 예,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회자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알다,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할 줄 알다 라는 뜻도 있고요. 만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말에서 회식이란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 회사 회식이 있습니다. 그때 회식이 무슨 뜻이에요? 만나서 식사하는 거예요. 여럿이 만나서 밥 먹는 게 회식입니다. 자, 회는 만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만나서 이야기를 논의하고 의논하는 걸 뭐라 그래요? 회의라고 합니다. 회의라고 할 때는 중국어로 회의, 회, 제4성으로 발음합니다. 근데요, 이 회계 관리, 회사에서 회계 봐주고 하는 그런 회계 있잖아요. 회계사들이라고 할 때 회계는 뭐라고 발음해요? 会计라고 발음합니다. 会计. 똑같이 쓰는 글자인데요. 회의 할 때는 회의라고 발음하고요. 회계라고 할 때는 会计, 会로 발음합니다. 이 글자는요. 회라고 읽을 때도 있고 会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하나 더 알아둡시다. 이건 어떻게 읽어요? 一会儿 하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一会儿 하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회자는요. 잠시 동안이란 뜻의 一会儿 이랄 때는요. 보통 사전은 一会儿 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4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북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一会儿 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3성으로 발음해요. 습관적으로. 等一会儿 잠깐만 기다리세요. 我睡一会儿 하는 식으로 会儿 제3성으로 발음한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一会儿 이라는 식으로 회를 제4성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볼 때 만약에 요 문제 성적 쓰는 게 나왔다 그럼 제4성으로 쓰세요. 근데 북경에 가서 북경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一会儿 해도 괜찮습니다만 一会儿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자, 회 발음이 여러 가지 있다, 뜻도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다음에 예문 나올 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회자가 만난다라는 뜻인데요. 내일 또 만나요 라는 말 어떻게 썼어요 지금? 明天再会 라고 얘기합니다. 明天再会 이 이야기는요 내일 또 만나요 하는 얘기죠. 우리 보통 많이 쓰는 再见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됩니다. 明天再见 해도 괜찮아요. 明天再见 그냥 내일 또 만나요 할 때 또 자 빼고요. 내일 봅시다 라는 말 어떻게 하면 돼요? 明天再见에서 再자를 빼버리고 明天见 明天见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좀 전에 노래 가사에서 明天再会明天会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明天会 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래에서는 明天会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실제 이 언어 생활 속에서 明天会 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明天见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아요? 明天再见 괜찮습니다. 明天再会 역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요. 明天会 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노래에서는 글자 수를 맞추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明天再会明天会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明天会 라는 말 쓰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추가로 알아둡시다. 노래를 하다 보니까 박자를 맞춰야 되고 리듬을 맞추다 보니까 明天再会明天会 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동요책도 하나 있는데요. 동요책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동요를 녹음해준 선생님께서 원어민 선생님이 明天再会明天会 明天会라는 말 안 쓰는데 우리 가사 바꾸면 어때요? 明天再见明天见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노래야 뭐 저희 마음대로 노래 바꿀 수도 있지만 원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가사 그대로 明天再会,明天会 라는 가사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자, 아무튼 알아둡시다. 제가 뭐 방송할 때, 방송 끝나고 마지막에 내일 또 만나요 할 때 明天再会 라는 식으로 인사합니다. 明天同一时间再会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만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매주 방송하는 경우는 下周同一时间再会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인사하면 됩니다. 会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明天再会 또는 明天再见 또는 明天见 하면 돼요. 근데 북경에 가면은요, 明天见 하는 말도 있지만 북경 사람들의 그 북경 사투리로 이런 말도 합니다. 明儿见, 明儿. 明天할 때 tn을 굉장히 약하게 발음하면서 그냥 얼자를 넣어버립니다. 明儿见, 明儿 하면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북경 사투리입니다. 明儿 또는 明儿个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今天 또는 今儿 또는 今儿个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자, 동요 다시 한번요.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 마지막 줄 어떻게 돼요? 大家明天早早来大家明天早早来大家 하면 뭐예요? 큰 대자에 집가자가 있으니까 큰 집이란 뜻일까요? 여러분이라고 할 때 大家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大家好大家好큰 집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모두들 여러분들 明天 내일 早早来 早 하면 이르다 라는 뜻이죠. 이르다 일찍 오세요. 来 오다 라는 뜻이고요. 모두들 내일 일찍 오세요.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大家明天早早来 내일 늦지 않게 일찍 오너라 라는 그런 표현이죠. 大家明天早早来 早早라고 이렇게 두 번 썼는데요. 早가 제3성이다 보니까 앞에 제3성이 2성으로 올라가서 早早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일찌감치 늦지 않게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要来明天早早来要来明天早早来 무슨 뜻이에요? 오려고 한다면 오려거든 내일 일찍 와 오려면은 내일 늦지 않게 와 이런 표현할 때 要来明天早早来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동요 쭉 한번 살펴봤고요. 관련된 표현도 한두 가지 살펴봤는데 일단 한글 해석을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하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라는 말 어떻게 써요? 功课完毕要回家功课完毕要回家完毕다 끝내다 완료하다 라는 뜻이에요. 功课完毕要回家 선생님, 친구들 또 만나요. 老师朋友再会吧老师朋友再会吧 빠자는요 문장 끝에 붙어서 명령, 권고, 추측, 동의, 제안 여러 가지 어감을 나타내 줍니다. 뭐 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선생님, 친구들 내일 또 만납시다 라는 얘기예요. 老师朋友再会吧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 그 다음에요.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만나요. 明天再会明天会明天再会明天会 노래 가사에서는 지금 明天会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明天见明天再见 이라고 얘기하고요. 明天会 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明天再会는 괜찮아요. 네, 자, 다시 한번요. 明天再会明天会 여기까지 이어서 석줄 외워볼까요?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 마지막 줄이에요. 내일 모두들 일찍 오세요. 大家明天早早来大家明天早早来 글자 보면서 한 번 더요. 大家明天早早来 어렵지 않죠? 자, 암기해 보겠습니다.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 좀 빠른가요? 천천히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큰 소리로 내서 외워보세요. 수업 다 마치고 집에 갑니다. 功课完毕要回家 선생님, 친구들 안녕 또 만나요.
老师朋友再会吧.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만나요. 明天再会明天会. 모두들 내일 일찍 오세요. 大家明天早早来. 글자 보면서 또 읽어볼게요.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 수업 다 마치고 집에 갑니다. 功课完毕要回家 선생님 친구들 또 만나요. 老师朋友再会吧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만나요. 明天再会明天会 내일 모두 일찍 오세요. 大家明天早早来 자, 빠르게 읽어볼까요? 功课完毕要回家老师朋友再会吧明天再会明天会大家明天早早来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인사하는 그런 동요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한국어에서는 학교를 파하다, 학교 파하고 집에 곧장 가세요. 파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어떤 말 쓸까요? 네, 좀 전에 下课라는 말 써도 괜찮아요. 수업 끝나는 거니까. 下课 말고 하나 더 알아둡시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放学, 放学, 放学 우리말로 읽으면 방학이에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때 방학인데 중국어에서 放学라고 하면은요 무슨 뜻이 있느냐? 먼저 학교를 파다, 학교를 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예, 학교 수업이 끝나다, 学生下课回家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 라는 뜻이 사전에 1번 뜻으로 나옵니다. 예, 여기 좀 크게 볼까요? 学生下课回家 근데 그 아래 보니까 2번으로 吃学校里放假 학교에서 방학하는 것도 역시 放学라고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번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에서도 같게 나와 있어요. 1번 학교가 파하다, 수업이 끝나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방학하다, 학교가 쉬게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일단 放学 하면은 학교 끝나다 라는 뜻으로 학교가 파하다 라고 알아둡시다. 放学回家 자, 이 노래는 학교 끝나고 헤어지면서 하는 그런 인사 노래입니다. 방학하는 것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방학은 좀 전에 여기서도 放假라는 낱말이 나왔듯이 방학하다는 放假라고 합니다. 放假 학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이 방학하는 거 말고도요. 달력의 빨간 날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휴가 또 회사의 무슨 창립기념일, 개교기념일 뭐 이런 식으로 노는 날, 쉬는 걸 다 放假라고 합니다. 여름방학은요. 放暑假, 放暑假라고 해요. 겨울방학은 放寒假, 放寒假. 더운 방학하는 거는 暑假, 여름방학이고요. 추운 방학하는 放寒假, 이게 겨울방학입니다. 자, 오늘 학생에 대해서 나왔어요. 학생과 선생님 간에 대화하면서 헤어지는 인사, 또 만나자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부라는 뜻으로 功课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功课很好 하면은 공부 잘한다 라는 뜻이에요. 뭐 공부 다 했니? 오늘 뭐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어볼 때도 功课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수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중국에서 뭐라고 하죠? 三好学生이라고 얘기합니다. 三好学生 이렇게 뭐 훈장도 달아주고 상도 주고 그래요. 三好学生이라고 써있는 글자 보이세요? 三好 자 약간 흘렸어가지고 언뜻 보기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좋을 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学生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표창장도 주고 상도 주고 하는 三好学生이라고 있는데 三好学生이 뭔지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범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 덕, 체를 겸비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에서는요. 이 지, 덕, 체를 겸비한 학생으로 초중고에서 사상이나 학습, 품행이 뛰어난 학생을 이제 三好学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三好生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三好学生은 뭐가 좋으냐? 身体好, 건강해야 되고요. 学习好, 학습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品德好, 어떤 품행, 인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学习好, 功课好 또는 뭐 学习好, 身体好, 뭐 品德好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아주 어떤 그 품위를 잘 지키면서 좋은 인성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三好学生이 돼 봅시다. 자, 三好学生이 되면은 이렇게 배지를 달아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상장을 주기도 하고요. 이건 상장의 견본인데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실물 상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쌍하오学生을 표창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누가 상 받았다라는 식으로 붙여놓기도 한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학생들이 상장을 들고 찍은 사진이네.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각각 상장을 들고 찍은 그런 사진을 쭉 게시해 놓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모범생을 뭐라고 한다. 三好学生이 身体好, 学习好, 品德好 라는 것까지만 알고 끝내지 말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재밌게 유머로서 쓰는 그런 몇 가지 표현도 알아둡시다. 저도 역시 三好学生 맞습니다. 我就是三好学生. 저는 어떤 三好学生이냐면은 好吃,好喝,好赌的三好学生. 자, 여기도 好자가 3개 들어있어요. 그죠? 好吃,好喝,好赌. 여기서 好吃라고 읽으면 안 돼요. 好吃는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먹기를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好喝 하면은 마시길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好喝 하면은 맛있다. 음료가 맛있다라고 할 때 好喝라고 하죠. 好는 제3성으로 읽으면 좋다라는 뜻인데요. 好라고 읽으면은 뭐를 잘한다,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好赌 하면은 도박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好吃,好喝,好赌的三好学生이 되겠네요. 好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낱말 의미를 바꿔가지고 유머스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别人是三好学生,我是四好学生. 다른 사람은요, 3가지 잘하는 학생이지만 전 4가지 잘하는 학생이에요. 라고 해놓고 好吃,好喝,好睡,好玩.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잘 노는 그런 학생이에요. 라고 재밌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好자의 성조가 제4성으로 好라고 읽으면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俗话说, 옛말에 나오는 말로 보면은 人生有三好, 인생에는 3가지 好가 있다라고 합니다. 哪三好? 어떤 3가지 好가 있느냐? 이겁니다. 吃好,睡好,开心就好. 吃好, 먹는 거 잘 먹고, 睡好, 잠자는 거 잘 자고, 开心就好, 기쁘면은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생활하면 좋은 겁니다. 라는 식의 표현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나 알아둡시다. 자, 여러분들도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인성도 잘 이렇게 기르시면서 잘 먹고 잘 자고 기분 좋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谢谢，我们下期再会。